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특집인데요. 월 운세와 함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전 운과 귀인의 운을 함께 묶어서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가 12달이지만 한 해의 성패는 바로 한두 달 바짝 긴장하고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노력하는 한두어 달이 한 해 운세의 성패의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연초에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순리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달에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모쪼록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얻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시점이 양력 3월, 음력 2월부터니까요. 정월은 건너뛰고 바로 음력 2월 운부터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금전 운, 귀인 운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쥐띠들 신축년 올해 음력 2월, 3월의 운은 같은 운세입니다. 수륙천금의 운세인데요. 수륙천금의 운세라는 것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을 의미하는데요. 목돈이 움직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또 수입, 지출, 또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이런 즉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돈이 움직이는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뭘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사기 조심이죠. 사기라는 게 돈 운이 없을 때는 당하지도 않고 또 뺏기는 액수가 적어서 큰 피해가 없지만은 이렇게 좋은 운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이 융통이 된 상태에서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 운세에서 좋은 운세 이면에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나쁜 운도 함께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면 현명하게 신중한 어떤 운세 전략을 생각하신다면 참 좋겠죠. 2월, 3월 운이 양력으로 3, 4월 운세가 같은 운세였다면 이제 음력으로 4월 운세는 만인앙시의 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만인앙시라는 것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 달이죠. 만인앙시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구설이나 신경 쓸 일을 말하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주로 인간들 구설, 또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는 관제 구설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연인이나 이성관계에서는 이별수도 조심하면 좋고요. 가끔 좋은 의미로 또 여러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결혼, 혼인을 앞둔 시기라든지 혹은 직장인의 경우는 승진, 영전 운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구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하게 등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두 번 볼 일을 좀 만나는 횟수라도 한번 줄여본다든지 해서 효과적인 그런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참 좋겠죠. 5월달 운세는 상간유세의 운세입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일들, 답답하게 박혀있던 그런 고민과 일들이 서서히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달인데요. 성과나 성취 없이 지치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듯이 이제부터 물꼬가 서서히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 되겠죠. 매기 없이 예를 들어 마음고생을 주던 부동산이 서서히 매기가 붙어서 사람들이 보러 온다든지, 물이 흐른다는 것은 결국 이동한다는 거겠죠. 변동, 새 출발을 함께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일들이 막혔던 일들이 풀려가는 그런 운세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운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월달 운세는 맹호함정의 운세입니다. 음력 6월에 운이 되면 맹호함정이라는 것은 용맹스러운 호랑이도 함정에 빠진 것을 의미하니까요.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 거죠. 함정에 결국 빠지지 않으려면 운세 전략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달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함정에 빠뜨릴 사람과 주변 환경을 조심하란 얘기겠죠.
특히 타인과의 어떤 관계, 교제 시에 냉정히 어떤 분별력 있게 대처한다면 나쁜 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어떤 운세 전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운이 약할 때 투자나 돈거래는 커다란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함께 조심하시고요. 무리한 어떤 확장보다는 무리한 어떤 보폭보다는 현상을 좀 지키고 수비하고 뺏기지 않는 그런 방어하는 운세 전략으로 나가란 얘기죠. 즉 이런 달에는 무리한 변동이나 이동, 확장은 불리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좀 지나서 또 그런 계획을 하시면 되겠죠. 투자나 변화, 변동, 이사는 주의가 필요한 달이고요.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질병이 이런 달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투자의 경우는 원금 확보 상태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그런 현금 비중을 높이면 좋은 달일 수도 있습니다. 7월달 운세는 금계포란인데요. 작은 것을 품어서 후일에 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계포란의 운세는 실속 있게 어떤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보았더니 그것이 옥동자가 만들어져 있는 뭔가 큰 것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운세를 암시하거든요.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어떤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요. 사람을 품는 또 사람을 보듬어주는 사람을 잉태하는 또 사람을 폭넓게 이해해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또 신혼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에 임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 때문에 생기는 기분 좋은 그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지요.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큰 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달은 후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음력 8월의 운세는 작선연탈, 즉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운이 아주 왕성한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12달 운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그런 운세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그 식욕에 비유하면 내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강한 운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문서적인 어떤 성취, 문서운이 제일 12달 가운데 좋은 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좀 도드라지게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뭐 합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사람에게는 티켓도 작은 문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확장되는 뭔가 좀 일이 정체되지 않고 크게 확장돼서 내가 그것을 문서로 실속화하는 그런 어떤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라든지 투자로 인한 어떤 확정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운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죠. 12달 운 가운데 가장 어떤 문서적인 성취운이 월등한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력 9월의 운세는 로유다나 운세인데요. 길에는 버드나무, 담장에는 꽃이 피는 그런 꽃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좋은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로유다나의 운세는 마치 길에는 버드나무, 담장에는 꽃에 둘러싸여 있듯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경사를 의미하거든요. 특히 12달 가운데 그 애정과 연애운이 가장 좋은 달이 바로 이런 달이죠. 그래서 애정, 연애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성이 나에게 덕이 되는 또 이성 때문에 도움을 받는 그런 운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좋은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 운세인데요. 반대로 또 이런 달에는 지인 또 친척의 어떤 상갓집에 가게 될 운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직장인 같으면 직장 운이 좋고 승진, 영전 또 변동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결국 이성 혹은 자녀로부터 듣게 되는 좋은 소식과 인덕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달은 또 혼수한 자녀가 들려주는 어떤 이세 소식 같은 것도 이런 달에 포함되고요. 10월의 운세는 맹인실장의 운세입니다. 음력 10월의 운세는 맹인실장의 운세인데요. 지팡이를 짚고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어떤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좀 조심해야 될 달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그런 어떤 걸림돌, 장벽으로 인해서 뭔가 그런 어떤 구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하겠죠.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다면 그 순간 앞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런 달에는 좀 신중하게 도처에 좀 불리하게 조성된 위험 구간을 좀 잘 살펴서 건너가라 하는 그런 운세의 신호겠죠. 관제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재물의 어떤 손재수, 사물의 어떤 손실수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투자 시에는 위험 부담의 어떤 최소화 전략이 좋겠죠. 결국 이런 운세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에게 상황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무엇이든지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사나 투자 어떤 변동은 불리하니까 이 시기를 좀 피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고요. 좀 보수적이고 수비적인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 사기 조심, 건강 조심을 염두에 둔다면 또 이런 달이 또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음력 11월의 운세는 유아복무의 운세입니다. 울다 지친 아이가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유아복무의 운세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났으니 결국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길한 어떤 운세를 암시를 하겠죠. 허기도 면하게 되고 그 순간 비로소 그 아이는 편안함을 찾게 될 텐데요. 결국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의 어떤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또 여기서 어머니는 뭐 귀인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귀인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제3자의 조력과 타력으로 귀인의 도움으로 내 운세가 반전되는 그런 아주 길한 운세를 의미합니다.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인데요. 새로운 귀인 또 혹은 뭐 그 전에는 별로 덕이 안 된 사람도 이런 운에는 나에게 도움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세거든요. 동시에 일의 어떤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그런 것도 함께 의미합니다. 해결과 발전이 되는 거죠.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면서 희망스러운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결국 어떤 이런 달에는 청춘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운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미혼이신 분들은 귀인이 이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성이 생길 수도 있는 달 12달 가운데 이성운이 좋은 달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쥐띠들의 한 해 운세의 마지막 12월 달의 운세는 또 수륙천금으로 돌아옵니다. 이 수륙천금의 운세라는 것은 앞서 음력 2월 3월 설명드린 그 운세의 형국인데요.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돈이 움직인다는 것은 반대로 커다란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12달 가운데 돈의 실수를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함께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12달 운세 살펴드려봤는데요. 금전 운과 귀인의 운은 운세 예측의 정확도를 좀 높이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기억하기 좋게 큰 줄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경우에 또 여러분이 또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더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2달을 음력으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3등분해서 제가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2달을 3등분한다는 얘기는 1월에서 음력으로 1월에서 4월을 상반기, 5월에서 8월을 중반기, 9월에서 12월을 하반기로 보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죠. 올 신축년 쥐띠들에게 금전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또 귀인의 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중반기 5월에서 6월, 7월, 8월 운이 귀인의 운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운을 이런 어떤 달 운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힘을 적재적소라고 하죠. 힘을 쓸 때 쏟아 부을 때 효과적으로 쏟아 부을 수 있겠죠. 금전 운으로 쏟아 부을 시기 상반기 하반기고요. 귀인의 어떤 운 사람의 인덕으로 쏟아 부을 시기 또 귀인으로부터 덕이라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중반기라는 얘기겠죠. 모쪼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고급 알찬 정보, 중년들을 위한 자기계발과 각종 고급 알찬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무료로 손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